약 7억 년 전 지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도 근처까지 얼음이 밀려 내려오는 거대한 냉각의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눈덩이 지구, 스노볼 어스라고 부르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단서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의 변화였습니다. 당시 태양은 지금보다 약 6% 정도 어두웠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을 섭씨 5도 이상 낮추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겨울 평균 기온이 한순간에 시베리아의 혹한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한 충격입니다. 여기에 대륙의 위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륙 로디니아가 적도 부근에 자리 잡으면서 햇빛을 강하게 받는 지역이 바다 대신 육지로 채워졌습니다. 바다는 햇빛을 흡수해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육지는 반대로 많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를 알베도라고 부르며 흰눈처럼 빛을 80% 이상 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지구는 바다 대신 거대한 거울판을 적도에 놓은 셈이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대기 속 메탄과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는데 산소가 늘어나면서 메탄이 빠르게 분해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담요 역할을 하던 기체가 사라지고 대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처럼 태양의 어두움, 대륙의 배치, 대기의 성분 변화가 겹치면서 지구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냉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북극과 남극에서 얼음이 확장되었고 곧 적도까지 빛을 반사하는 흰 얼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 꺼진 방에 서서히 성해가 기듯 지구 표면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기후 변동이 아니라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결빙의 서막이었습니다. 얼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과정은 멈추지 않고 가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반사율의 자기 강화 작용인 알베도 대목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얼음은 들어오는 햇빛의 80% 이상을 반사합니다. 반대로 바다는 대부분의 빛을 흡수하여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구는 더 많은 햇빛을 우주로 되돌려 보내며 스스로 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극지방에서만 결빙이 시작되었지만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얼음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서울과 뉴욕 같은 미도에 빙하가 덮였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지구는 이미 눈덩이 지구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은 셈입니다. 과학자들은 당시의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약 40도나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남극 대륙의 겨울 기온이 영하 60도에 달하는데 그 혹한이 지구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최대 2-3km 두께의 얼음으로 봉인되었습니다. 비교하자면 서울에서 남산타워 3개를 쌓아 올린 만큼 두꺼운 얼음이 바다 위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얼어붙자 해양의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마비되었습니다. 바다 표면이 닫히면 기체 교환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 대기와 해양의 균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얼음으로 덮인 바다는 햇빛을 투과하지 못해 그 아래 살던 광합성 생물들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눈덩이 지구의 결빙은 단순히 추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의 조성과 해양의 생태계, 지구 전체의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는 총체적 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사실상 거대한 얼음 행성으로 변해 생명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구가 얼음에 덮였다고 해서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다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꺼운 얼음 아래 여전히 액체 바다가 존재했습니다. 바닷물이 2-3km 두께의 얼음으로 막혀 있었지만 지구 내부의 열, 특히 화산활동과 지각의 열 에너지 덕분에 바다 깊은 곳은 여전히 얼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생명체에게 마지막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해저에서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이 분출되는 곳인 심해 열수구 하이드로서멀 벤트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들은 황과 철 같은 무기물 반응을 에너지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양 대신 지구 속 불길이 생명의 불씨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지구의 바다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기가 차갑게 식고 해양이 얼어붙자 이산화탄소가 대기에서 해양으로 흡수되는 과정이 거의 멈췄습니다. 반대로 바닷속에서 일어나던 생명체의 광합성 활동은 얼음 때문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바다의 화학 조성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탄소 동위원소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규모 생물 감소와 유기물 분해가 동시에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생물 군집은 극한 환경에서도 적응했습니다. 오늘날 남극 빙하 아래의 호수, 예를 들어 보스토크 호수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두꺼운 얼음 아래에도 여전히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시 눈덩이 지구에서도 유사한 생존 전략이 작동했음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눈덩이 지구는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 생명이 극한 환경에서도 어떻게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얼음 아래의 은신처 덕분에 이후 지구가 다시 따뜻해졌을 때 생명은 폭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이어진 결빙 상태에서도 지구 내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화산은 얼음 위와 아래에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얼음에 가려 식물과 바다가 이를 흡수할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속 이산화탄소는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420ppm 수준인데 눈덩이 지구가 끝나갈 무렵에는 그 수치가 최소 1만 ppm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20배 이상 높은 값입니다. 지구는 점점 더 강력한 온실가스 덮개를 두른 셈이었고 결국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작은 변화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산활동이 만든 온실가스가 대기를 덮으면서 지구는 급격히 따뜻해졌습니다. 적도까지 얼어붙었던 바다가 녹기 시작했고 단 몇천 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전 지구적 해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는 눈 깜빡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대륙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닷물 속에는 수억 년 동안 얼음 아래에 갇혀있던 화학물질들이 풀려나왔습니다. 특히 탄산염이 빠르게 침전되면서 두꺼운 탄산염 퇴적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층은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의 고대 암석에서 뚜렷이 발견되며 눈덩이 지구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질학적 증거입니다. 지구는 곧 극단적으로 따뜻한 상태, 이른바 초온실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30도 이상 높아졌고 바다는 끓어오르듯 따뜻해졌습니다. 눈덩이 지구는 얼음의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반대로 불길에 휩싸인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은 지구가 단순히 빙하기에서 벗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구 시스템 전체가 극단에서 극단으로 흔들린 전환점이었습니다. 눈덩이 지구가 끝난 뒤 지구는 단순히 따뜻해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 환경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얼음이 걷히고 태양빛이 바다 깊숙이 들어오자 미세조류와 세균 같은 강합성 생물이 다시 폭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산소를 방출했고 대기의 조성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약 6억 3천만 년 전 산소 농도는 오늘날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는데 이는 다세포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 얼마 되지 않아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 불리는 거대한 다세포 생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길이가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는 평평한 몸체의 생명체들이 바다 바닥을 뒤덮었었는데 이는 지구 생명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눈덩이 지구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뒤 생명은 오히려 폭발적인 다양성의 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지질학적 증거 또한 분명합니다. 전 세계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탄산염 퇴적층, 탄소 동위원소의 급격한 변동, 그리고 빙하 기온의 퇴적물은 모두 눈덩이 지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해줍니다. 특히 두꺼운 탄산염 암석은
단기간에 바다가 극도로 온난해졌음을 보여주며 당시 기후 전환의 극단성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눈덩이 지구를 단순히 과거의 기이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열쇠로 삼습니다. 당시 지구는 작은 요인들의 누적이 어떻게 전 행성을 얼음 감옥에 가두고 또 화산가스의 축적이 어떻게 지구를 순식간에 불구덩이로 바꾸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눈덩이 지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구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면 단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극한을 견뎌내며 새로운 진화를 이루었지만 오늘의 인류는 지구의 변화를 스스로 앞당기고 있습니다. 눈덩이 지구가 남긴 메시지는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의 섬세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